큰데. 이거 말고. 그래, 나 대학 때 340명 중에 1학년 학부생 340명 중에 12명이 물리하더라. 그럼 막 알겠지 않니? 물리 정말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라는 거. 나는 우리 때 처음으로 학부라는 게 생겨갖고 1학년 때 학부로 이만큼 300 몇십 명을 모았어.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2학년 올라갈 때 수학, 통계, 물화생 중에 이제 전공 선택을 하는 거야. 1학년 때 이것저것 다 들어보고. 그래서 전공 선택을 물리를 12명 하더라고. 화학이 제일 아니야, 제일은 아니지. 그 다음이었어. 그래도 30 몇 명. 막 길가 가면 저는 저런 거 움직이는 그냥 그게 하고 싶은 사람이 한다는 거야. 그렇지. 수학과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 뭐가 안 들어? 물리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약간 되게 자부심이 있어. 이긴 물리. 대신 뭐 해야 되지? 이게 화학이지? 수학 나이스. 여기 재미없지? 어디가? 수학이요. 여기 2단원부터 좀 괜찮아. 괜찮아. 좀 할만해 이제. 이거를 눈으로 못 보니까 재미가 없네. 글을 못 읽겠네. 글을 못 읽겠다고? 아, 이번 주 숙제는 남아있는 거 단원마무리 풀어갖고 올게요. 57부터, 아니 아까 남은 거 몇 페이지부터야? 50? 52부터 52 남은 거부터 59까지 52에서 59까지 단원평가 풀어올게요. 포기할 거 너무 많을 거야. 너 빨리 포기하고 있어. 야, 어떡해? 잠깐만. 그냥 있어. 공자가 학교에서 이제 고3 되면 선생님들 수시 상담 해주는데 정말 갈 수 있는 학교를 진짜 많이 후려쳐. 최소한으로 해줘. 주업도 그거 되게 심해. 대화도 그런데 주업도 되게 심해. 그러니까 학교는 뭐 인서울에 몇 명, 4년제를 몇 명 갔어. 이 실적이 필요하잖아. 완전 상위권으로 막 스카이 갔어. 이거 빼고는 나머지 친구들은 인서울 몇 명 이게 필요하니까 이제 2점대 뭐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든 합격. 너가 무슨 학교를 간지 모르겠고 일단 합격. 그러니까 일단 후려치는 거 안정권으로 다. 그래서 우리 아들 상담받고 이렇게 담임선생님이 여기 가야지. 아니 여기 갈 수 있을걸? 해가지고 가지고는 학교 보고 내가 어떡하지? 그러니까 수시는 자 봐봐. 니네가 만약에 평점은 지금 내신 평균이 2가 나왔어. 2.0 나왔어. 2.0은 쉬워? 2.0도 되게 어려워. 2%면 전교 11등이죠. 아니 그러니까 전교 11%인 거죠. 그럼 평균으로 그 정도가 쭉 나오기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야. 반에서 3등 안쪽이야. 물론 그거 쉬운 거 아니야? 근데 2초 정도 나오면 국민대 잡아줘. 2초 한 2.12 정도 나오면 3초까지 갔어. 국민대 잡아주더라니까. 올해. 깜짝 놀라지 않았니? 왜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거의 한 과자 1.6점 신경되는 건데 떨어진 한양대 물론 과마다 다르긴 해. 그 지금 올해 고3은 형이 작년에 2점 중반 조금 아래였는데 그래 동대를 갔어. 사람 못 봤어. 같은 학교인데. 그러니까 이게 과도 다르고 그의 운도 있고 담임선생님이 얼마 내가 소신 지원했을 때 얼마를 써주냐도 있는데 일단은 안정적으로 질러주는 거야. 좋았나 보지. 차이 되게 많이 나지. 학교에서는 안정적으로 지를 수밖에 없어요. 20줄 붙여야 되거든. 4잖아. 그거 믿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지원을 이제 나눠서 하는 거지. 그게 안전. 우주 상향도 쓰고 소신 지원도 쓰고 업내 안정적인 것도 쓰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 그래서 나 위험하다. 자 일단 봅시다. 일단 여기서부터 이 단어는 한 개도 안 어려운데 조금만 외우시면 돼요. 남들 외워서 다 맞을 거니까 여기 안 외우시면 안 되는 거야. 보자 여기 앞에 거는 빨리 하자. 여기 진짜 쉬워. 자 우리 원자의 구조 안에 핵 안에
안에 중성자 살고 밖에 전자 살았잖아. 거기 들어있는 입자 하나하나를 누가 발견할게 그거를 볼 거야. 누가 무슨 실험으로 했는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전자를 가장 먼저 발견을 했는데, 자, 전자 발견한 사람 이름 누구? 톰슨. 자, 어디 갔어? 전자 톰슨이 발견하셨고요. 그림 기억하세요. 이게 뭐냐면, 자, 여기가 진공 상태로 만들어져 있는 아이고 안쪽에는 이렇게 형광물질 같은 게 발라져 있대. 유리관 안쪽에 형광물질 같은 게 발라져 있고, 여기 보시면 오 좋다. 좋아.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형광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고, 여기에 전극,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해서 이렇게 건전지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니까, 자,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나오는 곳이죠. 맞아요? 그럼 이 나온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전자가 플러스 극 쪽을 향해 흘러갑니다. 입자들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때까지 전자인지도 몰랐던 거야.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해놨더니 마이너스 극 쪽에서 뭔가가 나와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그러더니 여기 있는 바늘구멍 같은 요만한 걸 통과해서 여기에 도착을 해. 근데 이게 도착했다는 걸 형광물질을 발라놨기 때문에 내 눈에 약간 연두빛 나는 뭔가 이렇게 색깔이 보인 거야. 자, 이런 실험 장치를 갖다 놓고 4가지 실험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요 4가지 아셔야 돼요. 요렇게 4개. 첫 번째 거 볼게요. 첫 번째는 뭘 줬냐면 요거 먼저. 요게 1번. 자, 요렇게 장치를 해놨더니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가 나와서 플러스 극을 향해 가는데, 가는 중간에다가 이렇게 십자 모양의 장애물을 하나 갖다 놨어. 그랬더니 뒷면에 쟤랑 똑같이 생긴 그림자가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럼 그림자가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빛이 쭉 가다가 나한테 막혔어지. 만약에 이 빛이 이렇게 돌아갔으면 그림자 생겨? 안 생겨. 그림자는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인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의 그림자가 생겼다는 얘기는, 자,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어떤 선, 그래서 음극선이라고 부를 거고, 이 음극선이라고 하는 애는, 자, 그림자가 생겼어? 직진하는 놈이구나. 그래서 그림자에는 요것만 아시면 돼요. 됐지? 이게 첫 번째 실험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자, 지나가는 길에 바람개비를 갖다 놨대. 회전할 수 있는 애를 갖다 놨더니 얘가 좀 있다가 막 회전을 하더랍니다. 그럼 바람개비가 회전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친 거잖아. 그럼 내 눈엔 안 보이지만 여기서 나온 음극선이라는 애가 뭔가 질량이 있나 봐. 그러니까 얘를 막 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바람개비가 움직였습니다로 알 수 있는 건 질량을 가진 입자가 나왔구나. 그런 애가 직진을 해서 마치 빛과 같이 직진도 하고 질량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혹시 이 질량을 갖는 입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하를 띨까 안 띨까가 궁금했어. 그래서 요 실험을 합니다. 세 번째. 자, 음극선이 지나가는 길에 자석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석 주변에는 자기장이라는 게 생기지. 자, 자기장은요, N극에서 이렇게 나가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S극으로 들어가요. 이런 영역인데, 만약에 어떤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자석 주변에 가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고 싶어. 근데 내 주변에 자기장이 있어. 그럼 얘는 얘 영향을 받아서 움직여요. 어느 방향이건 움직이게 돼.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는 그냥 직진을 하는 거야. 이건 이제 평상시 사람들이 알았던 성질인 거야. 그래서 전하를 띠는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자석, 이 자기장을 주변에다가 만들었더니 N극이든 S극이든 상관없어. 그랬더니 이거 휘어지더래. 그럼 휘어졌다 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전하를 띈다. 무슨 전하인지는 아직 몰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겠어? 무슨 전하인지 알아내야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온 실험이 요 네 번째 거야. 그걸 알고 싶어서 이번에는 여기 마이너스 극, 요 아래쪽에다가는 플러스 극을 아예 전극을 가지고 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극을 갖다 놓고
여기 지나가는 애가 이번에 어느 쪽으로 휘어지게 본 거지. 그럼 이 입자가 어느 전하를 띄느냐에 따라서 반대 극으로 끌려가지 않겠니? 인력 때문에. 그랬더니 어디로 휘어졌냐면 플러스 극 쪽으로 휘어졌어. 이걸 보고 알아낸 건 여기 지나가는 입자는 직진하는 성질도 있고 질량도 가지고 있으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다를 알아낸 거지. 근데 얘가 어디서 나온 건데? 여기. 마이너스 극을 구성하는 금속 판때기에서 지금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판, 금속판, 여기랑 이어진 그 도선, 그 안에 들어있는 전지, 여기로 시작해서 세상에 있는 얘랑 얘를 이루는 원자들 안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질량을 갖는 입자들이 저 안에 들어있었으니까 나왔겠거니. 그러니까 원자 안에는 잘 모르겠지만 마이너스를 띄는 입자가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요게 전자발견이었어. 그러니까 저 시험의 의미 아셔야 돼요. 그치? 그래서 톰슨이 뭐라 그랬냐면 톰슨이 말한 원자 모형은 요렇게 생겼어. 나는 마이너스만 발견을 했을 뿐인데 근데 세상의 모든 원자, 이 안에도 원자로 들어있는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지는 않잖아. 그러니 그 안에 나도 모르겠으나 플러스를 전하를 띄는 애도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톰슨이 발견한 건 요거밖에 없고요. 이거는 예측한 거야. 아마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이게 톰슨의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됐죠? 그렇게 해서 프린트 빈칸 채우세요. 돌파는 뭐야? 아, 돌터는 별거 없어. 처음으로 원자 아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요런 얘기까지 하셨어. 어떤 기본 단위가 있을 것이다. 원자의 개념 정도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생겼고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하셨어. 그 시절엔 몰랐어. 그래서 일단 빈칸 채워보세요. 톰슨의 전자 발견. 그리고 그림 1, 2, 3, 4 첫 번째 거 그림자가 생긴다. 뭐? 프린트 채우고 있지? 직진한다. 두 번째 바람개비가 돌아간다. 질량이 있다. 세 번째 자기장에서 휘어진다. 전하를 띈다. 그 다음에 하필 플러스 극으로 휘어진다.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한 번에 외울 수 있지. 그 다음에 러더포드 가세요. 첫 번째 러더포드는 자 실험 제목이 뭐래?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지금은 알파 입자가 누군지 알아. 우리는 알파 입자를 헬륨 원자 핵이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헬륨 원자 핵인지 몰랐고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어떤 입자 이렇게 알던 시절인 거야. 아주 옛날에. 그래서 자 알파 입자를 발생하는 장치를 갖다 놓고 쏠 건데 얘가 가는 경로상에 누가 있냐면 금박. 금박이 뭐예요? 금박. 금박지 그러면 되게 얇게 종이보다 얇게 만들어 놓은 금속이야. 우리 껌 종이에 붙어 있는 은박지 엄청 얇지. 그러니까 알루미늄 호일보다 더 얇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금속인 게 중요한 거예요. 단단한 금속이었어. 아무리 봐도 비어있는 구멍 따위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다 알파 입자를 막 쐈더니 얘가 이렇게 통과해서 한 90% 이상은 여기에 막 뒷면에 와서 찍혔어. 근데 아주 가끔 어떤 애들이 여기로도 가고 이렇게 막 휘어져서 이런 데로도 가고 막 그러더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두 가지는요. 자, 분명히 금박은 비어있는 구멍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당수의 아이들이 여기에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었겠냐. 그럼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안에는 빈 구멍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통과한 애들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원자의 대부분이 저기로 통과했다는 얘기는 대부분이 비어있는 공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근데 금방이 보이는 건데 뭔가가 필요해. 금박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있을 거잖아. 그죠 알아? 그럼 알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박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다가 내가 알파 입자라고 하는 애를 막 썼어. 그랬더니 여기 어딘가를 통과를 했겠지. 근데 막 거의 다 여기를 통과를 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상당 공간이 비어 있겠거니 생각을 한 거야. 위에다도 써보고 아래다도 써보고 어디다가 써봐도 쏘는 곳마다 거의 다 통과를 해 이건 거지. 자 이런 실험은 누가 해? 조교들이. 러더퍼드는 별로 안 했어. 그 밑에 제자들이 다 했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러더퍼드가 나타나서 이게 저게 실험 저 사이즈가 되게 컸대. 되게 큰 방에 있었대. 아니, 많은 방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있었는데 그 형광 스크린이 이렇게 있었겠지. 그럼 막 저거 막 일일이 검색하고 얼마나 힘들어. 맨날 그 눈 빠지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 잘하고 있니? 이렇게 들어왔다가 오늘도 별게 없는 것 같아. 나가려는 길에 정말 여기 이 흔적은 뭐야? 그러니까 통과하지 않은 이렇게 튀어나온 이 외부의 흔적들을 우연히 발견한 거야. 그럼 그거를 발견했을 때 얘가 무엇이겠구나, 왜 이러겠구나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리더의 역할인 거지. 짜잘한 건 애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대학원 가면 그런 일 하시는 거야. 밤새 실험실에서 못 나오는 이유는 그런 거지. 아무튼 봐봐. 그래서 이게 빈 공간이었는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중간에 휘어지거나 뭐 이렇게 꺾이게 만들거나 하는 애들이 가끔 있더라는 거지. 그럼 이거는요. 내가 쏜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질량을 좀 갖는 애인데 이 아이가 거의 다 통과하더니 가끔은 튕겨 나왔어. 이게 뭔 소리야? 가끔은 이렇게 스쳤어. 그럼 나를 튕겨낼 수 있는 누군가 큰 놈이 있어. 그리고 이 큰 놈은 전하를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을까? 그럼 얘가 붙었겠지. 근데 이놈이 튕겨 나왔다는 얘기는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얘를 튕길 정도로 좀 어떤 묵직한 애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럼 아까 톰슨은 뭐라 그랬으니까 자기가 발견한 마이너스 사이사이에 플러스가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 대신 근데 그렇게 생겼다면 이런 실험이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러더포드가 고민을 합니다. 저게 말이 되려면 플러스가 모여 있어야 돼. 그래서 어딘가에 모여 있어. 다다다닥 모여 있고 거의 다 비어 있는 공간이면 되겠구나. 됐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원자 핵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단 얘기예요. 즉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뭘 발견했다? 원자 핵을. 그럼 얘도 또 플러스 전하만 띄고 있으면 안 되잖아 원자는. 그러니 이 주변 어딘가에 톰슨이 발견했던 전자도 있었을 거야가 된 거예요. 됐지? 이건 한 번에 외우세요. 일부가 산란하는 건데. 그게 그 말인 거야. 이 그림. 자, 거의 대부분 비어있는 전자 따위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였나 보지. 다 비어있는 공간. 그래서 막 이렇게 통과했는데 아주 가끔 핵에 직접 부딪힌 애들 있잖아. 핵에 직접 부딪힌 애가 아주 가끔. 사이즈가 너무 조그마니까 여기 부딪힐 확률은 작아. 그러니까 대다수는 통과하고 일부만 산란돼요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이 중요해요. 자, 요렇게 얘기를 하셨어. 안에 핵이 있고 밖에 전자가 있는 거야. 그럼 핵하고 전자 사이에는 인력 있어 없어? 인력 있지. 그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얘네는 다 끌려와서 붙어야 돼. 그럼 이 사람이 제시한 이 모형이 맞지가 않아. 그게 이제 문제였어. 그래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이 전자가 얘한테 끌려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 하면 된다? 얘가 계속 돌면 돼. 인공위성이 지금 지구에 안 떨어지고 계속 돌고 있는 것처럼 얘를 계속 돌려서 원심력이 생기게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끌려오고 버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얘 주변에 어딘가에서 돌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 그랬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그 속력으로 계속 움직이려면 꾸준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 그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환경이라면 속력이 점점 느려질 거고, 그럼 언젠가는 느려지면 결국은 얘한테 끌려올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을 못했던 게 문제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언젠가는, 그래서 러더퍼드 이 원자 모형은 이렇게 결국은 끌려오는 게 문제야 라고 따로 그려놓으세요. 아무도 못 찾을까요, 아직?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거죠. 이름은 재밌다. 자, 그럼 러더퍼드의 빈칸 채워볼게요. 프린트 봐봐. 대부분이 통과한다 무슨 뜻이었어? 빈 공간. 먼저 대부분이 빈 공간이다. 그럼 일부가 산란한다는? 중앙에 계약. 일부가 산란한다의 의미는 크기가 작은. 그리고 쟤를 산란을 시키려 튕겨내려면, 그렇지, 크기는 작고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질량이 좀 있는 그런 입자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책 다음 페이지 가면 우리 양극성 발견해서 실제로 원자 핵 안에는 원자 핵 안에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어떤 큰 애가 있다면 얘기를 했지. 우리가 아직 양성자, 중성자로 나뉜 건 모르지. 그래서 양성자, 양극성 가지고 양성자 발견한 사람, 중성자 발견한 사람 해가지고 체드위 러더퍼드가 다시 나올 건데, 요거는 수능엔 안 나올 거라 나중에 학교에서 하시면, 이거 두 개 안 하는 학교 되게 많아. 양성자, 중성자는 학교에서 다루면 그때만 할게요. 얘는 일단 넘어갑시다. 앞에 두 개 알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는 문제 빼고 푸시고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원자의 기본 구조는 우리가 알아요. 요거는 알아요. 요건 됐고요. 자, 우리 양성자 하나가 실제 가지고 있는 전하량 이제 고2 정도 됐으니까 하나 정도 외워볼까요? 양성자가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 정도를 띠는 입자래. 쿨롱이 뭐야? 이거 전류할 때도 배웠을까? 통합과학 할 때? 네. 안 했다고? 1쿨롱 안 했어? 얘들아, 전류 1암페어는 뭐야 그럼? 양 단위 시간분에 시험 때 뭐? 그냥 전자 양. 그렇지. 우리 전류라고 하는 건, 이거 전류 단위잖아. 전류라고 하는 건 실제 흘러가는 거 아니지. 누가 흘러가? 전자가. 그럼 여기 마이너스 전자가 얼마나 지나가게 이거 가지고 전류가 세게 흘러 조금 흘러 말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전류는 여기 지나가는 전자의 양이랑 비례해. 그래서 그 전자의 양을 묶음으로 묶은 거야. 우리 원자 분자 이온을 1몰이라고 묶는 것처럼 6.6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고 묶는 것처럼 전하라고 하는 이 마이너스 전자도 1쿨롱이라고 하는 한 묶음으로 묶을 거야. 그래서 1초 동안 전자가 요만큼 지나갈 때 1초 동안 셌어. 그랬더니 막 지나가는데 요만큼 지나가. 요때를 1암페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고요. 그러면 1쿨롱이 몇 개를 의미하는 거냐면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를 의미해.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를 1쿨롱이라고 묻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돼요. 그래서 쿨롱은 그냥 그런 단위. 이걸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외우지 마. 이건 안 해도 돼. 물리하는 사람 나중에 이거를 전기 들어가면 그때 하시고, 지금 됐고 외우지 말고. 아무튼 그렇게 나눠주는 거고, 그래서 쿨롱은 전하를 나타내는 입자, 그러니까 그 하나, 얘네가 나타내는 요거 전하의 양, 요거를 쿨롱이라고 단위를 만져주는 거고. 그러면 양성자가 이랬으면 전자는요?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의 양 합이 어때? 같아. 여기 합치면 0 되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는 부호만 다르고 전하량이 실제로는 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실제 쓰지는 않고 얘 거를 플러스 2라 한다면 얘 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라고 바꿔서 여태 쓴 거야. 됐지? 그냥 정수로 썼을 뿐 실제 값은 그건 아니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는 않으니까 빵이야.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질량은 무슨 관계 있어요? 양성자 질량을 1이라 하면 중성자 질량은 거의 삐까삐까. 얘는 가벼워 무거워? 가벼워. 심각하게 가벼워 얘보다. 약 요 정도 돼. 거의 2000분의 1 정도 가벼워. 그래서 우리가 질량을 잴 때 얘를 버렸던 거지. 해간에 들어있는 얘만 갖고 질량을 재기로 했던 거지. 돼요? 그러면 우리 원자 번호는 어떻게 매기는 거였어요? 그치?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 수가 몇 개냐 가지고 번호를 매기기로 했고, 그럼 원자라는 조건이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원자 조건이면 양성자 수랑 누구랑 쌤쌤이니까? 전자수랑 쌤쌤이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고, 질량수는 뭐였는지 기억나요? 네. 질량수. 실제 질량은 아니지. 자, 이렇게 써져 있어. 번호가 12번이야. 요 놈은 양성자가 12개야. 전자도 12개를 갖고 있는 원자야. 그럼 요 놈이 뭐야? 요게 질량수야. 그럼 질량을 결정하는 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할 거니까 양성자하고 중성자 숫자를 합쳐서 몇 개게 이렇게 쓰기로 한 게 질량수였어. 양성자가 12개였으니 아 나머지 12개가 중성자였겠구나 요런 거였단 말이지. 요게 1학년 때 했던 거야. 그치? 오케이. 요거 가지고 우리 이제 여러분은 동위원소를 계산을 좀 할 거야. 자, 일단 헷갈리지는 않겠지만 다 알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적어놓을까? 이걸 모르진 않지? 이것만 적으세요. 그 이렇게 칼라로 뽑아준 거는 예쁘게 필기해서 갖고 댕기는 거야. 내가 그냥 시험지는 흑백으로 주는데 칼라로 주는 건 보관하라고 주는 거야. 예쁘게 필기에 갖다 버리지 말고. 낙서했네. 지워 얼른 새끼야. 내가 봤던 수많은 대화고들이 다 비슷해. 대충 들어봐. 대충 듣는데 막 문제가 풀어와. 가능한 되게 쉬운 거 틀려. 막 글자 잘못 보고 틀려봐. 이번엔 몰라서 들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동위원소라는 게 나올 건데 오늘 동위원소까지 할게요. 동위원소 정의가 뭐냐면 양성자 수가 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면 중성자 수가 달라. 그럼 양성자 수가 같으면 전자 수는 같아 달라? 같아야 되겠지? 왜? 원자라는 조건일 때는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그럼 봐봐. 여기 보세요. 한 번 할 때 딱 집중. 그럼 봐. 양성자 수가 같아. 다른 말은 전자 수도 같은 원자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같아 달라? 전자 수가 같은 원자과 전자 수는 당연히 같겠지. 자, 원자과 전자가 뭐지?
최각 전자 중에서 뭐 할 줄 아는 애들이야? 반응 참여.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 자, 그럼 수만 있는 말 봐. 양성자수가 같아. 그 안에 들은 전자수도 같아. 그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의 숫자가 같다는 얘기는 화학적인 성질도 같은 거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자수가 같다는데 되게 중요한 말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동위 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같은 애들이에요. 그럼 뭐가 다를 거냐면 물리적 성질이 달라요. 물리적 성질은 또 뭐예요? 질량. 크기, 질량, 뭐 부피를 비롯하여 어는 점,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이딴애도 이런 게 물리적인 성질이다. 그럼 세상에 녹는 점, 밀도 요런 게 동일한 애는 그냥 없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 동의어수 몇 개 볼게. 지금 대표를 누구누구 줬냐면 수소 3개 줬어요. 원산번호 1번인 수소에 질량수가 1짜리, 2짜리, 3짜리 있습니다. 우리는 얘를 수소라고 부르고 얘를 중수소라 그러고 얘를 삼중수소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럼 얘네는요 양성자를 다 한 개씩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 1번이니까. 그럼 전자도 당연히 한 개야. 자, 그럼 중성자는 몇 개씩 있다는 얘기예요. 0개. 그지? 합쳐서 1 나올 거니까 얘는 없어요. 이렇게 있어요. 돼요? 그럼 얘네 셋의 화학적 성질 어때야 돼요? 같아요. 같아야 돼요. 자, 그런 식으로 나머지 애들 채워봐. 옆에 산소도 있고 염소도 있죠? 채워보세요. 됐어요. 쌤 저기 여기 책에 어. 뭐라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소는 중성자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중성자 없는 애. 이게 거의 한 98% 전 세계, 그러니까 전 우주상에 이런 애가 상당수라서 그런 거야. 중성자 없는 애가 많아서. 근데 중성자 있는 수소도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핵발전 할 때 쓸 거야. 그럼 동위원소까지는 됐어? 자, 이제 여기까지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자연계에 얘가 되게 많아. 거의 98%야. 그럼 여러분이 가가지고 랜덤으로 아무거나 수소를 하나 가져왔어. 100번의 수소를 가지고 올 거야. 그럼 그 중에 한 90 몇 번은 얘 가지고 오고 몇 번은 얘네가 섞여서 왔어.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온 수소를 다 모아서 질량을 평균을 내는 거야. 그럼 1보다 클까 작을까? 대다수는 1짜리인데 아주 가끔 1보다 큰 애들 들어오겠지. 그럼 다 평균 내면 1보단 크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 평균 내는 거를 배울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야. 오늘 평균까지만 내볼게요. 자, 35짜리 염소, 37짜리 염소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75%, 25%가 자연에 살고 있대. 이제 무시 못하게 얘네가 꽤 비중이 된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시애를 랜덤으로 막 가져가서 100번을 그래서 평균을 낼 거야. 그럼 만약에 얘네가 반반 들어있었으면요. 100번 가지고 왔을 때 평균은 가운데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이 35점짜리, 37점짜리 시험지를 10번을 받았으면 평균은 36점이야. 그치? 근데 누가 더 많아? 가벼운 애가 더 많아. 그러면 평균 내시면 최소한 36보다 커요. 아 작아요. 얘가 더 많잖아. 작을 거야. 얼마나 작은지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럼 봐. 얘가 지금 4대 3으로 들어있어요. 이게 서술형이면 여러분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봐봐. 35점짜리 시험지를 왜 4대 3이야? 4대 1이? 3대 1. 너무 아니고 3대 1이지. 자, 35점짜리 시험지 세 과목은 35점을 맞았고 한 과목은 37점을 맞은 거야. 그럼 평균 어떻게 내? 싹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 4로 나누면 되지. 이게 평균 구하는 방법이지. 점수에서 똑같아.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35점짜리가 4개 중에 3개, 37점짜리가 4개 중에 1개야. 방금 그 식이랑 똑같은 거 맞아요? 이게 서술형에서 물어봤을 때 정석의 답이야.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하셔야 되지. 모르는 애들 나오시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평균 구해라 했을 때 수직선 그리기 빨리 연습할게요. 자, 35짜리, 37짜리를 수직선의 원자량을 먼저 쓰시고, 자, 존재비가 3대 1이지. 네. 그러면 합쳐서 4면 4칸으로 나눌 거야. 얘하고 얘 사이를 4등분을 할게요. 그거를 요 B로 나눠서 점을 찍을 거야. 그러면 3대 1로 존재하면 수직선으로 찍을 때는 3대 1로 3칸, 1칸 되는 지점에 점을 찍으시면 얘가 평균이 돼요. 네, 요거 실제로 계산하면 35.5 나올 거거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가 반반 존재한다면 36이었겠지. 근데 가벼운 애가 더 많으니까 작은 쪽으로 나오겠지를 고려하라고 했던 이유는 3대 1로 찍을 때 이렇게 찍을까봐 3대 1 이렇게 해서 36.6 당당하게 쓸까봐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이게 헷갈리면 어떡해? 반보다 클 건지 작을 건지 꼭 생각하세요. 돼? 그래서 존재비하고 반대로 수직선 찍을 거야. 자, 그럼 문제 하나 내줄게. 이거 풀어갖고 오세요. 예. 응용 문제로 이런 거 잘 나와. 질량수가 10짜리인 붕소랑 11짜리인 붕소가 있어요. 몇 퍼센트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퍼센트는 안 알려줄 거야. 근데 평균을 냈더니 10.8이었어요. 존재 비를 구해갖고 오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첫 페이지 시험 보고 앞에 농도 그것도 다시 볼게요. 테스트는. 오케이. 조금만 쉬었다가 생명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가는구나.